안녕하세요, 오토레프 신승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신차는 11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5세대 LS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신형 LS, 렉서스 신형 LS의 전면부는 거대한 스핀들 그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핀들 그릴이 렉서스에 도입됐을 때 상당 부분의 고객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과하다, 좀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세대를 거듭하고 모델들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형 LS는 과감한 혁신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이 면 자체는 5,000개의 면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트리플 빔의 헤드램프, 그리고 날렵한 날카로운 느낌의 데이라이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 모델에 가까운 인상, 공격적인 인상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측면부 인상은 쿠페형 세단과 같이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공격적인 인상이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라인 자체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인상적인 캐릭터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요 뒷부분에 요 필러 부분이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물론 전동 쉐이드 때문에 두께가 필요하지만 요 부분이 조금 더 얇았으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릴로 보이지만 세세하게 디테일로 봤을 때는 렉서스가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강한 측면인데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으로 꼽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 투톤 컬러의 개성적인 차별 측면 외에도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이라든가 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위치상 배치도 그 코너를 돌 때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렉서스에서 플래그십 모델을 운전하면서 이 사이드 미러가 큰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다가왔습니다. 타이어는 20인치와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사실 타이어 제원만 본다면 이 타이어는 승차감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퍼포먼스에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S에 장착된 휠은 공명기 홀을 통해서 타이어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최소화시켰고요, 스포터링 도장을 통해서 화려함을 한층 더 배가시켰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핀들 그릴을 형상한 이 모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와 같은 통일성을 갖춘 디자인이고요, 이 스핀들 그릴 느낌을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이 차는 렉서스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한 느낌의 리어 테일 램프도 존재감을 발산하고요, 전면부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젊다면 후면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중후한 느낌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측면 사선에 대한 각도에 따라서 쿠페형 세단과 같이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로 후면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느낌상 약간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중후함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토만 시트가 장착되다 보니 트렁크 공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4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공간에서는 한 2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개면 충분할 공간일까요? 조금 약간 만약에 트렁크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테리어의 고급성, 마감, 이렇게 꼼꼼한 바느질, 스티치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동급의 독일 럭셔리 브랜드들보다 조금 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러한 무늬들은 롤스로이스 비스포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작부는 레버형 방식에서 스위치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이렇게 수평형으로 레이아웃을 짰습니다. 시선의 이동이 편하게 되어 있고 조작 역시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부분이라든가 조작부의 느낌이라든가 이 느낌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운전자 쪽으로 좀 더 몰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그 렉서스 인테리어 중에는 각도 자체를 이렇게 많이 운전석 쪽으로 했던 그 인테리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한 거는 깔끔하고 인상적이지만 위치상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새로운 기어 노브 방식인데요, 고급스럽고요, 조작감은 편합니다. 기존에 보다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편한데, 물론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터치하는 방식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마우스패드 형식의 방식의 이런 터치가 더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게 줌인 줌아웃 기능도 저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는 편이라서 이 렉서스의 강점 중에 하나를 꼽지 않을까, 특징적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트, 지금 오토만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풀 모드로 했을 때 이렇게 앞좌석이 접히고요, 하고 뒷좌석 포지션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기능적으로 뭐 시트를 높이고 싶다, 발걸이 부분을 높이고, 각 포지션마다 원하는 자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각 항목마다 이렇게 풀, 뭐 바디 스트레치, 여러가지 다양한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마 기능 중에 저는 이제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대한 안마 기능이 추가된 것이 좋게 느껴지고, 밖에가 아무래도 좀 춥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너 드리븐보다 쇼프 드리븐이 타겟인 게 명확한 게, 이 차가 300명 정도가 사전 계약이 됐는데 최상위 모델이 가장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찍게 됐습니다. 기존의 LS를 타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행 성능에서는 그 오너 드리븐의 성향,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뒷자리에 쇼퍼 드리븐에 대한 그런 가치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에 그 현대차에서 EQ900, 그다음 EQ900을 개발할 당시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뭐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는데, 뒷좌석 승차감은 S클래스, 그 다음에 7시리즈, 당시 에쿠스, 그 다음에 A8, 그리고 LS까지, 구형 4세대 LS까지 비교했을 때 4세대 LS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차 역시 그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행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 LS500H 같은 경우에는 3.5L V6 엔진이 장착됐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동되며 전자식 CVT와 4단 기어가 조합됩니다. 이게 전자식 CVT와 4단 기어를 통해서 총합적으로 10단의 변속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조작을 해본 결과 크게 10단의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CVT에 그냥 가까운 성격인 것 같아요. 전자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보통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그 주로 연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LS 같은 경우에는 LC와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그 주행 성능에 굉장히 역점을 둔 파워트레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이제 새로 바뀐 이제 변속기가 있는데, 변속기 자체는 주행 중에는 크게 조작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방식도 N, D, 후진, 그리고 이게 매뉴얼, D 모드에서 다시 매뉴얼, D 모드에서 다시 매뉴얼로 가고, 파킹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항을 주행 중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행 중에는 패들 시프트를 거의 대부분 조정하시고, 그 다음 이 주행 모드는 그 노말이 기본 노말,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그 다음에 위로 하시면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사운드나 이런 측면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기존의 LS는 쇼펀 드리븐, 뒷좌석 승차감을 했다면, 신형 LS는 운전에 대한 즐거움, 모든 경험, 이런 걸 강조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말 모드에서도 충분히 운전의 성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 상황입니다. 예, 엑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요, 스티어링 휠에 대한 그 조작감, 그리고 서스펜션에 대한 그 감체력 조절도 굉장히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기존의 LS가 좀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신형 LS 같은 경우에는 젊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확연히 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에만 집중하게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해외에서 적용되는 24인치 HUD가 국내에서는 그 제도상 제외됐다고 합니다. 24인치가 없다 보니까 요 계기판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여기 8인치 디스플레이에 뜨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조절 모드를 봤을 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왜 이렇게 조작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센터 콘솔 부분에 많이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운전대 스티어링과 이 조작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금방 적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신형 LS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의 주행 성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속 70km까지 주행을 지원했었다면 지금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의 용량이 내는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속 13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렉서스 LS의 강점, 승차감, 정숙성, 이런 조용함을 원하신다면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바꾸셔서 하시면 엑셀을 급격하게 밟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부드럽고 플래그십 뒷자리에 있는 쇼퍼 드리븐을 위한 주행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지금 노멀에서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조금 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속감이 기존의 LS가 이런 성격을 지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 주행 성능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가속력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7 시리즈와 같은 오너 드리븐이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7 시리즈와 경쟁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단단히 각오를 했구나. 그 LS가 11년 동안 이 모델을 이렇게 숙성시킨 보람이 있는 그런, 확실히 주행 성능에서는 GS라든가 다른 모델이 굉장히 신경 썼던 것을 LS 역시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LS 같은 경우에 시승을 해보면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컴포트, 에코 각 모드마다 팔색조적인 색깔을 주행 감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플래그십에 걸맞는 승차감, 편안함, 정수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24인치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점, 국내 규제 때문이지만 그 점이 빠진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플래그십 세단들이 보이고 있는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운전자 보조 기능이 생각보다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물론 레인 디파티드나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은 충실하지만 최근 나오는 S클래스 그리고 BMW 7 시리즈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에 이제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 LS 같은 경우에는 기존 4세대 모델도 이 뒷좌석 그 오너 드리븐보다 쇼퍼 드리븐을 위한 차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오트만 시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뒷자리 탑승석을 위한 편의 사양이라든가 배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오트만 시트 같은 경우에는 22웨이 방향 조절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시트를 이렇게 조절하면 저희가 라이트를 해서 앞좌석 기능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레그룸을 굉장히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 발 보조, 이 각 요소를 하나씩 설정을 해서 메모리 그렇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최고의 가장 편한 자세를 설정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 탑승객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 다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자동 기본적으로 이제 편한 자세가 설정됩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 그 모니터 멀티미디어 장치에 대한 각도도 설정되고요. 스트레칭, 심플, 뭐 어퍼 바디, 로우 바디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 양쪽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시트와 이 두 가지 기능 외에도 조명, 그다음에 선쉐이드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요 측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면 세 가지 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전동. 네, 그리고 공조, 온도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요. 여기서 여기 센서가 있어서 그 탑승자 오토 모드를 설정할 경우에는 탑승자의 표면 그 온도 체온을 측정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뭐 시원할 때나 따뜻할 때 이거 적정 온도를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오디오 기능 마크 레븐슨이 이제 장착되는데요. 23개의 스피커와 함께 굉장히 프리미엄 럭셔리한 그 기능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운전 탑승자 곳곳 머리 천장부터 시작해서 시트 아래 그리고 도어 상단 하단 이렇게 23개의 스피커가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걸이 위치를 이렇게 빼서 요 앞부분을 파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뒷좌석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5인승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인승에 좀 국한된 면이 있었는데 지금 모델은 5인승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쇼퍼 드리븐을 위한 좌석으로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LS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마감재 그리고 이 촉감들인데요. 이렇게 이 한 땀 한 땀 그리고 이러한 틈 사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마감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독일 차들의 프리미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그 신경 쓴 마감 꼼꼼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LS에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잡겠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S클래스라든가 앞선 선두주자들을 잡겠다는 각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83년 도요타 LG 전 회장은 오랜 기간 그리고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989년 그 1세대 LS가 출시됩니다. 제가 본 신형 LS 역시 그 초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이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출시된 신형 LS는 11년의 오랜 개발 기간 동안 충분한 숙성을 거친 것 같습니다. 초기 LS를 개발할 당시 그 정신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했는데요. 오너 드리븐의 욕구 그리고 쇼퍼 드리븐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고 모든 탑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차인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에 걸맞는 LS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